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풀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 생각해 볼 문제를 함께 볼까요?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제시하시오 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시오. 이 문제에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광합성이겠죠. 광합성은 무엇일까요? 광합성이란 식물이 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 스스로 먹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은 생활에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해서 먹이를 먹죠. 그러나 식물은 동물처럼 먹이를 먹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이를 먹지만 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직접 양분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그 생존을 광합성에 의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광합성으로 생성된 그러한 물질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근원은 모두 광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광합성은 잎에 있는 이 엽록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엽록체 안에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는데 이 엽록소 때문에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엽록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이러한 엽록소는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 직접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먹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배고프면 햇살만 받고 물을 흡수하면 식사가 끝이 나요. 더욱 맛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양질의 햇빛을 더욱 강하게 쬐고 좋은 물을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식에 관련된 것이나 다르게는 외모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이들에게 이러한 답을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항상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 언제나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선생님은 뚱뚱하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를 것 같아요, 항상. 지금 현재는 공장이 있는 곳을 가기 싫어해요. 그죠? 별로 좋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이 가득한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곳으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물이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또는 지금도 그렇게 되면 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물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말처럼 다양한 변화가 있을 테고요. 신체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뜬금없이 외모가 변한다,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인기 있는 직업군이 달라지거나 음식 섭취를 안 해도 된다 등의 원인이 없는 대답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굳이 이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 곳에서 답이 될 수도 있을 법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어떤 게 이러한 답만,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란 의견이나 주장 등에 대해 그것이 옳음을 뒷받침해주는 사실, 어떤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까닭, 이러한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등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햇빛이 충분한 식물의 잎이 넓은 걸로 보아 어떻게 최대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몸의 면적이 지금처럼 넓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게 유리하고 체형이 앞뒤로는 얇고 넓게 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나라에 따라 현재도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금과는 달리 뚱뚱한 사람이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수렉이나 헐크,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루트 같이 사람의 피부색이 녹색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소로 광합성을 하게 하는 이 요소인데요. 엽록소는 만약 엽록소를 사람 피부에 접목을 시킨다면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죠. 그럼 이 초록색이 싫다, 외모적으로 싫다라고 해서 또 다르게 엽록체의 색상을 변경시키는 그러한 연구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음식을 씹거나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 튼튼했던 치아는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퇴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화기가 등이 퇴화될 것이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적어지니까 당연히 배설의 양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배설 기관도 약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현재는 화장실을 대변을 보러 하루에 한 번 정도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나 배출로 인한 오물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면적이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햇빛을 받는 면적도 넓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매우 관수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광합성을 위한 피부 노출이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부 원주민들처럼 다 벗고 다니거나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빛을 완벽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옷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패션 스타일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러한 많은 노출로 인해서 성범죄에 관련된 것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몸을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도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햇빛이 있는 낮에 햇빛이 많이 뜨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식사를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밤에 일을 하게 되는 일도 많겠죠. 또 반대로 낮에 일을 할 경우에는 낮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이 어떤 걸로? 유리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게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파트나 주택같이 내가 살거나 일을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기본 골격 이외에는 대부분 유리로 지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유리로 지어지면 어때요? 건물 안이 훤히 보이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 생활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투명해지니까 또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개방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의 대부분이 유리로 되다 보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빛은 충분히 들어오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의 판매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빛만 흡수를 하면 되니까 물과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구촌의 아이들이 7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해요. 기아 대상으로 분류된 인구는 약 8억 7천만 명 이상 정도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과 우리 몸이 광합성을 통해서 뭘 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가 방출되죠. 쉽게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량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량은 감소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던 이산화탄소가 줄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게 된 이상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기캔, 산소캔 판매되고 있는 거 알죠?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듯이 이산화탄소 캔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음식 문화가 쇠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음식점은 문을 닫고 외식 사업은 쇠퇴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로 요리 전문가들이 설 수가 없게 되니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을 둘러보면 부엌이 꽤 넓은 장소를 차지해요. 그런데 음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 집안에서 부엌도 매우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먹지 않아도 되니까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기호식품에 대한 농사를 제외하고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아도 되겠죠. 먹는 즐거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저도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먹는 거 이외에 즐거움을 찾아서 노는 일이나 집중해서 오락과 같은 사업이 발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물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물이 엄청 비싸지고 또 이산화탄소도 비싸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빛을 보려면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피부병이나 빛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양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전자나 생명공학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 이와 같은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에서는 엽록체를 이식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잠깐 얘기도 했지만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온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특정 시기가 되면 광합성량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또한 광합성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나라? 너무 더운 나라 있죠. 40도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는 광합성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충분히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온도가 40도가 넘는 곳은 혹은 넘는 계절, 저희 여름같이 넘는 계절에는 오히려 영양 실조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마철엔 모두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 인공 조명 아래에서 모여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름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때가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보다는 인공 조명이 엄청 비싼 전자제품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 이러한 문제 또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 일어나게 될 일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바뀐 인간의 모습을 겉모습을 한번 그려보거나 우리 생활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과 비교했을 때 가장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연계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답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는 주어진 5개의 수를 나머지 4수와 다른 하나의 수로 구분하려고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때 분류된 다른 한 수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숫자는 84, 129, 93, 408, 463 이 5가지 숫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한 다양한 답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준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 충분히 열심히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